날짜입니다. 날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날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쭉 내려드린 다음에 오늘 날짜를 쓰는데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2019년 다시 02 다시 28 이렇게 쓰면은 2월 28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밑으로 긁어내리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보이죠? 쭉 누른 다음에 보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28일 다음에 3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 단위를 채우겠다, 그리고 평일 단위를 채우겠다, 월 단위 채우겠다 있어요. 한번 월 단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0일. 이게 무슨 뜻이냐? 맨 마지막 날짜입니다. 맨 마지막 날짜. 그럼 옆에다가 첫째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다시 02 이렇게 쓰시고, 맨 뒤에 주고 긁어 내렸을 때에 월 단위 채우기 하면은, 자,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이 있고요. 또 다른 게 가볼까요? 연 단위로 있으면 연 단위로 채우기. 그렇죠?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눌러볼게요. 쫙 이 정도 하고 나서 버튼 눌러보시면은 평일 단위 채우기 누르시면은 1, 2, 3, 4 하고 5, 6, 1이 없죠? 5, 6, 1 빠지고 평일 또 7일, 8일, 9일에서 평일 날짜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여기 눌러보시면은 일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 여기가 일반. 근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날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 형식으로 넣으면은 자동으로 형식이 바뀝니다. 자, 지금 일반이죠? 그런데 2012 다시 05 다시 05 이렇게 쓰시면은 지금 일반이지만 에다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날짜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형식은 날짜로서만 이렇게 사용한다. 나중에 그 데이터 입력하실 때도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나중에 구분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둘 게 있는데요. 우리가 숫자 1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주고 1이라는 숫자 쓰는데, 1이라는 숫자 쓰면은 아까 날짜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1900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1900년 1월 1일을 첫째 날이니까 1 이렇게 카운트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일반으로 바꿔 놓을게요. 원래대로. 그럼 1일 이렇게 바뀐 거죠. 쭉 내려서, 자, 이번에는 채우기, 연속 채우기 넣고 2, 3, 4, 5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날짜로 이렇게 바꾸면은 2일, 3일, 4일, 5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나요? 오늘이 2월 19일이네요. 2019 다시 2월 19일 이렇게 엔터 치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날짜가 며칠이나, 이날부터 카운트를 한 거예요. 1, 2, 3, 4, 5, 6 해서 여기를 날짜를 일반을 바꾸면은 이렇게 오늘이 이날이 1일 카운트 했는데 오늘 날짜는 그 날로부터 해서 43,515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해요? 모레쯤 되면은 43,517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날짜를 둘 다 숫자를 이제 날짜로 바꿔볼까요? 날짜로 바꾸면은 이제 나오죠. 이틀 차이죠. 그러면은 요 21일과 19일 사이에 날짜가 빼고, 자, 그럼 2가 나오는 거예요. 이틀 정도 차이 나는데 이틀. 그러니까 21 빼기 19 하면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그게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왜 날짜를 뺐는데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게 보이기에는 날짜 형식으로 됐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그냥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은 날짜를 일반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간혹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개발 일정을 만드실 때 1일, 2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이면은 여기 2일부터는 며칠이죠?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1, 2, 3일 정도
그일잖아요. 여기 날 이날부터 1일부터 여기 5일까지 며칠이냐 봤을 때는 1일, 2일, 3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빼기 하죠. 자, 빼기 이렇게 하시면은 3이 나옵니다. 그죠? 1, 2, 3. 그러면은 그 하루하루 날짜로 따진다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계획이 나와거든요. 그러면 4일차 계획이니까 사란 숫자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일이 걸렸다. 요 더하기 1을 여기는 더하기 1을 안 해서 간혹 가다가 날짜 카운트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 며칠이냐, 며칠이 소요됐냐는 아까 여기 빼시면 되지만 총 며칠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 간혹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간 단위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성은 없고요. 꼭 날짜에 해당되는 시간을 좀 한산해서 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별도로 좀 공부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기만 할게요. 자, 1 썼습니다. 1 쓰고 여기를 일반으로 바꾸니까 자, 1이죠. 여기를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으로 바꾸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내려드리면은 오전 12시에 해당하는 게 1입니다. 그러면 0은 뭘까요? 0은 뭘까요? 자, 0을 쓰시고 0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오전 12시 1을 쓰시면은 오전 12시 똑같죠? 왜냐면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0.5를 해볼까요? 0.5를 하면 또 얘기가 틀리겠죠? 0.5 치면은 오후 12시죠. 24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0.25를 했을 경우는 당연히 오전 6시가 나오겠죠. 3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0.25를 나누면 되겠죠. 다시 0.25를 반으로 나눠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실 분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평상시에 업무를 보실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파일에 가시면은 옵션 2007 버전이나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파일이 아니라 옵션 그 단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누르시면은 마찬가지 옵션이라는 게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세팅을 여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하는 거 하나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수식에 가시면은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을 제가 수식을 써서 값을 넣고 난 다음에 계산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바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동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계산해 달라고 이벤트를 발생시키셔야 되는데 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을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됐을 거예요. 이럴 때는 자동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이게 누르다 보면 단축키라든지 뭘 잘못 눌렀을 경우에 수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 계산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것만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에서는 특별히 볼 거는 없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시작할 때 글꼴 크기 지정할 수 있고 분모에서 글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을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이게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그 이름이 따라서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딸려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직장인, 서스가 대직장인, DNA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식에 가시면은 특별하게는 뭐 손댈 것은 없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은 데이터에서도 크게 손댈 거나 뭐 할 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자동 복구라는 걸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컴퓨터 PC가 엑셀이 이제 다운이 되면은 자동 복구를 하잖아요. 그때 저장 간격이 10분이니까 10분, 최대 10분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자동 저장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시는 거를 조금 조정해 놓으시면 돼요. 1분 단위, 너무 자주 저장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설정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 일하다가 이게 날아가면 진짜 멘붕 오거든요. 5분 정도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언어에서는 뭐 또 마찬가지 특별히 손댈 거 없고 접근성도 특별하게 할 거 없고요. 고급에서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방향이 있는데 제가 엔터 칠 때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확인 들어가면은 제가 엔터 칠 때마다 오른쪽으로 가죠. 네, 옵션을 가서 다시 옵션에서 고급에
아래쪽으로 하면은 확인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전기해 나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바꿔놓으면 정말로 좋은 기능이 됐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편해지죠. 물론 뭐 엔터 말고 뭐 화살표로 써도 되는데 화살표보다는 엔터가 그 키보드가 크잖아요. 누르기 복잡하니 그래서 편합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조금 전에 보셨죠?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는 그 여기 보면 그리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19 버전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를 시켜주면은 여기 이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추가시켜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기가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겼어요. 너무 좋네요. 그 다음 파일 가서 다시 한번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은 여기에 개발 도구 모음 나중에 배우실 텐데 고급과 최고급 것을 가정해서요. 개발 도구 모음 클릭하시면 역시 개발 도구 모음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남겨놓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추가 기능인데 추가 기능도 지금은 굳이 사용할 필요성은 없고요. 보안 설정 가볼게요. 보안 설정에 보안 센터 설정 가면은 여기에 나중에 최고급 가정에서 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제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면은 이게 그 바이러스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만든 경우에 모든 매크로 제외라는 것들을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놓을 수 있어요. 제외됩니다. 대신 요걸 선택하게 되면 알림 창이 뜹니다. 뒤에 매크로 포함할지 안 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옵션 설정하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의 마지막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초급 과정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